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호연입니다. 네, 본 동영상은요, 동국대학교 컴퓨터 AI학부 신윤순 교수님과 같이 제작을 진행을 하였고요. AWS 클라우드 이해라는 주제로 해서 네 파트로 이루어져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클라우드와 AWS 기본 구조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첫 번째. 왜 클라우드가 필요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클라우드가 필요한 이유. 아무래도 그 데이터와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그 기존의 온프레미스 서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연한 IT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IT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요해졌음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어, 자, 여기에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온프레미스라니요?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 온프레미스는요, 기업이나 조직이 사용하는 모든 IT 인프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IT 인프라 이야기를 했죠. 네,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 그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 등 뭐 여러 가지의 그 물리적인 공간에 이제 설치하고 운영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영 주체는 자체 IT 팀이 운영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클라우드와 비교를 매번 하게 돼요. 왜냐면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 기업이 서버를 직접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네. 직접 사용, 직접 운영이요. 네. 자, 이 방식을 선택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클라우드는 어떻게 되죠? 외부 클라우드 제공업체에서 이제 서버 자원을 임대해가지고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잖아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초기 비용과 운영 효율성 때문에 온프레미스 대신에 이제 클라우드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이제 AWS예요. 자, AWS라고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약자를 따서 AW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다들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WS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개인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직접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 없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IT 자원하고 서비스를 빌려 쓸 수 있게 해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후반부에 이제 페이 애즈 유 고라든지 아니면은 확장성이라든지 탄력성이라든지 뭐 웹 호스팅을 위한 가상 서버라든지 아니면 파일 저장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구나. 그래서 네, 클라우드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할게요. 클라우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이 필요성 및 사례를 봤었을 때, 온프레미스의 한계 도달 때문인 거예요. 이 온프레미스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아예 직접 네, 운영하고 직접 사용해서 만드는 경우를 이야기를 한다고 서버를.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서버 장비라든지 전기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뭐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커요. 네, 색깔 좀 바꿔서 할게요. 네.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물리적이다 보니까 좀 유연성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 뭐 트래픽이라든지 데이터를 변화에 따라서 조금 확정하거나 축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너무 오래 걸려요. 이 온프레미스 부분은. 네. 왜냐면 아무래도 직접 운영하고 직접 진행을 하다 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운영한다고 계속 제가 네,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분이 또 부담의 가중을 가하게 돼요. 그래서 장애 부분이라든지 뭐 서버 에러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백업, 보안 등 뭐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 등에서도 네, 직접 운영을 해야 돼요. 네,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했겠습니까? 직접 사용하고 직접 운영한다고. 네, 모두 기업과 기관이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까 하고서 네, 두었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필요성으로 증가가 돼가지고 네, 인프라를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클라우드 예시를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개인 데이터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제 사진 찍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구글 포토라든지 아니면 아이클라우드에 이제 클라우드 저장소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개인 데이터 저장하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문서 만들 때 뭐 여러분들 보시면 급하게 만들게 될 때는 이제 웹상에서 이제 진행을 하죠. 만약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다 그러면은 네, 그 경우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에 이제 저장돼서 진행하는 경우를 조금 여러분들 한 번씩은 겪어봤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레포트 쓸 때, 네, 과제 해야 될 때, 그때 한 번씩 다 겪어봤을 거라고 본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네, 클라우드 예시로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예시를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음악과 영상 서비스 그런 부분입니다. 네,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멜론, 유튜브 프리미엄, 저 유튜브 프리미엄, 네, 매일마다 보긴 하는데, 네, 여담이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은데, 뭐 아니라 하시면 할 말 없지만 어쨌든간 모든 음성이나 뭐 음악, 영상, 뭐 스트리밍 서비스 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 서버에서 방대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모든 서비스 뒤에는 이제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게 클라우드 서버가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이 처리 방식을 이제 클라우드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의 핵심 5가지 키워드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온디맨드, 확장성, 탄력성, 가용성, 종량제 과금 이렇게 5가지를 둘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네, 클라우드 컴퓨팅이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을 대체해가지고 제공하는 주요 이점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디맨드 같은 경우, 네, 일단 필요할 때 서버를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즉각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해갖고 진행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확장성 같은 경우, 이제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 서버 용량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동으로 늘리고 진행하겠죠. 그리고 줄어들면 다시 줄이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탄력성.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막 폭주를 했어요. 네, 트래픽이 몰려버린 거죠. 이 경우에도 서비스가 다운되지 않게 네, IT 자원을 자동으로 조절해가지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게 탄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용성입니다. 가용성은 이제 시스템을 24시간 365일을 네, 멈추지 않도록 네,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설계돼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네, 뭐 지하철에서 보든 아니면 집에서 보든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보든 네, 내가 원하는 시간대 아무 때나 들어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사용자에게 항상 접근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는 게 가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종량제 과금, pay as you g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휴대폰 요금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을 없애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네, 목표를 둔 게 이제 종량제 과금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핵심 개념을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온프레미스, 그 다음 부분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서비스 모델을 나가기 전에,
우선 핵심 개념 관련돼서 지금 클라우드가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핵심 특징을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은 드리기는 했어요. 네, 직접 사용하고 직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부분과 잡아가지고 조금 더, 네, 조금 넓혀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온프레미스 부분이 이제 자체 서버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한계점을 조금 이야기를 조금 상세하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간략하게만 이야기 드렸고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넘어가려고 해요. 이 예전 방식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는 이제 회사 학교가 서버를 직접 구입해서 이제 건물 안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클라우드는 내가 필요할 때 서버를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 있죠. 네. 그리고 서버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다시피 뭐 하드웨어나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비싼 서버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에어컨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를 했었어요. 서버실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게다가 인력도 필요했단 말이에요. 네. 인력도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프로미스에 대한 한계점이 이제 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나온 게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와닿지 않으세요? 학교 컴퓨터실에서도 보시면은 서버실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네. 컴퓨터 다 뒤쪽에 보시면은 다 그 서버실 있잖아요. 서버실 가보시면은 다들 일단은 서버 장비 외에도 뭐 에어컨이라든지 전력 공급이라든지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 백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일단 기본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무조건 필요를 합니다. 왜냐면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가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를 조금 점검하고 전문 인력이 상주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이제 차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온프레미스의 한계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오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와 같은 IT 자원을 직접 구매하고 설치하는 대신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지금처럼 이제 AWS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많이 접하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그런 경우가 이제 자원을 빌려 쓰고 돈을 지불해서 쓰는 그 서비스 모델이죠. 네. 그런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사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서버를 직접 사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시간이라든지 단위, 용량 단위로 이제 임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과금 구조, 네, pay as you go를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쓴 만큼 돈을 구하겠다라는 구조죠. 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가 어디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갖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갖고 네, 이 장점을 조금 대비해가지고 서비스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맨 처음에는요. Infrastructure as a Service 해가지고 Iaa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등을 이제 제공하는 거를 이제 IaaS라고 하는데 이 IaaS는 가장 기본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이에요. 네. 가장 베이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기본 모델로서 이제 IT 인프라 그 자체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서버는 이제 가상머신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기초적인 하드웨어 자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빌려준다라는 거를 이제 Iaa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요, 이제 빈 컴퓨터 방이다라고 제가 비유를, 네, 좀 써봤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만 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빌려주는 빈 컴퓨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네, 와닿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그리고 사용자는 이 인프라 위에 운영체제를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미들웨어라든지 뭐 애플리케이션 설치라든지 뭐 관리를 직접 수행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용자 관리 책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아까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일래스틱 컴퓨트 클라우드랑 그 다음에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해서 S3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EC2 같은 경우, 네, 가상 서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S3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우드 저장소거든요. 네, EC2는 가상 서버, 다음에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S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저장소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 일단은 클라우드 세 가지 서비스 모델이 있는데 IaaS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PaaS입니다. 네, 플랫폼 애즈 서비스라고 해서 이 IaaS 위에 이제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 위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그 실행 환경이나 개발 환경을 이제 그 IaaS 위에 추가를 해가지고 제공해가지고 하는 모델이에요. 왜냐면 얘가 지금 하드웨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위에 이제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야기하자면. 네. 그래서 이 인프라 위에 운영체제, 뭐, 미들웨어, 뭐, 데이터베이스,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의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주방 장비가 모두 갖춰진 그 상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지금 흑백 요리사 잠깐 보다가, 네. 여러분들 강의 만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주방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네. 요리사, 개발자는 이제 재료 코드만 갖고 와서 이제 바로 요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방 장비가 모두 세팅된 그 임대 주방.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 관리 책임 부분에 있어서 개발자는 서버 세팅이나 이제 OS 관리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네, 그래서 오직 코드 개발이라든지 뭐 배포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목표를 둬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아래에 있는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같은 경우 이제 개발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간소화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스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네, 사실 PAS도 파스라고 불리거든요. 네, 주로.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조금, 네, 뭐, 파스라고 불리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조금 잘못된 부분 때문에 PAS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테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도 이제 사스가 이제 조금, 네, 불리기가 조금 편하긴 한데, 네, 일단 PAS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파스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얘는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IAS라고 합니다. 네, 얘는 그냥 완전히 IAS라고 해요. 네, 파스는 구분 문제 때문에 그런 그러고요. 사스는 네, SaaS는 그냥 사스라고 부릅니다. 소프트 애저 서비스 해가지고 그 약자인데 최종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 중에 이제 가장 최종 사용자에게 친숙한 형태로서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걸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이제 완성된 소프트웨어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호스팅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웹사이트나 앱 형태로 해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서비스다. 네, 그대로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그 소프트웨어 그 설치라든지 관리, 업데이트, 인프라 운영 체제 등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관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기술적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이 이제 담당을 해가지고 진행을 AWS 같은 경우 아마존이죠. 네, 담당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독이 네, 기반으로 돼서 진행이 됩니다. 서브스크립션 해가지고 그 기반으로 해갖고 제공이 되고 인터넷 연결된 기기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 이제 접근해가지고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메일, 드롭박스, 노션, 줌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그 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아니면은 구글 드라이브 뭐 다 이제 주위에서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들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사스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서 네, 여러분들이 아는 업체들이 다 사스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요, 이제 콘텐츠 애저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네, IaaS랑, 그 다음에 PaaS, 뭐, 파스, 그 다음에 사스, 이렇게 세 가지만 두고 이야기를 할게요. 뭐,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가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해당돼요. 콘텐츠 애저 서비스라고 해갖고 또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그 경우도 이제 사스에도 해당이 되고, 콘텐츠 애저 서비스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콘텐츠 애저 서비스는 따로 두지 않을게요. 왜냐면 AWS를 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잠깐 좀 이야기를, 네,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길게요. 네, 우선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좀 경영학적으로 봐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네, 또 전공을 두고 있어서 네, 그 부분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IaaS,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한 거잖아요. 기업이 이제 직접 서버라든지 네트워크를 관리하려면 이제 초기 부분이 초기 운영 비용이 이제 크고 이제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 유연화시키는데 목표를 두는 게 이제 IaaS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은 물리 인프라 대신에 이제 컴퓨팅이라든지 스토리지 자원만을 조절해 갖고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PaaS 같은 경우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개발 배포 운영 환경 같은 경우를 이제 네, 보고 이제 자동화해가지고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IT 인력 구조상 이제 서버 관리라든지 인력 비중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애플리케이션 개발 역량으로 해갖고 재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할 때도 네, 유효한 거를 목표로 하는 게 파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죠. 네, 그래서 최종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레이어. 아까 이야기 드렸었죠. 네,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딱 느꼈을 때 아는 그 서비스의 소프트웨어라고 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IT 인프라 관리 비용을 거의 제거하고 사용량 기반 과금으로 구조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TCO라고 있습니다. 색깔 바꿔서 할게요. TCO라고 해가지고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해가지고 네, TC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지보수라든지 업데이트 부담이 적어서 이 TCO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사스의 장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IaaS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층이 이제 서버 관리 관련돼서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행 환경, OS, 뭐 앱 유지 보수 관련돼서 다 고객이에요. 고객. 주 이용층이 고객이에요. 고객이고
파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업체랑 플랫폼 관리업체가 주로 진행이 됩니다. 플랫폼하고 네, 제공업체 이 부분이 이제 주 사용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비스 제공업체죠. 네, 제공업체.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IaaS, 네, 요약하자면 네, 컴퓨터 서버를 빌려 쓰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파스, 네, PaaS 같은 경우에는 앱 만들 환경을 어떻게 볼 건지 그 부분을 이제 빌려서 쓰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사스, 네, 사스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프로그램을 바로 쓰는 경우, 지메일이라든지 드롭박스, 노션, 좀 다 완성돼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갖고 쓰겠다라는 걸 목표로 두는 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구분으로 둬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네, 전달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예시로 들자면요. IaaS는 빈방, 네, PaaS는 가구까지 있는 방, 네, SaaS는 이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사는 집 해서, 네,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좀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으실까 싶어요. 어렵다고요? 할 수가 없네요. 네, 일단,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기본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네,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WS 인프라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네, AWS는요, 이제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분산 배치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리전 AZ, 그 다음에 엣지 구조로 나눠가지고 그 인프라를 나눠갖고 장애를 분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컴퓨팅 저장 데이터베이스 등의 이제, 보안 기능을 선택해서 설계하는데 이제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우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 구조 있잖아요. 이 구조에 대해서 알기 전에 하나씩 조금 뜯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네.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이 AWS의, 리전. 네. 리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질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AWS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제 특정 지리적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리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이겠죠. 네, 뭐 일본이라 그러면 도쿄, 뭐 싱가포르, 그 다음에 미국 동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지역을 딱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리전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장애가 그 나라에서 아니요 그 지역에서만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게 두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터진 사건을 서울까지 갖고 올 필요가 없이 여기에서만 두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오류가 깔끔하게 또 해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지연 시간이라든지 법 규제를 연결해 갖고 두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AWS 리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의 핵심 단위로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서비스 안정성과 이제 규제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시를 하자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서울은 서울대로, 도쿄는 도쿄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네, AWS의 이제 리전 코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리전 코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AP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패서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노시스트는 이제 동북아 지역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2는 이제 두 번째 리전, 1은 이제 첫 번째 리전 해가지고 해당 지역에 대한 그 리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리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서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동북부에 있는 두 번째 리전을 이제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AP 노스이스트 2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뭐 도쿄 같은 경우는 AP 노스이스트 1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리전 코드예요. 리전 코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AWS 내에서도 이제 리전 간에서도 이 부분은 완전히 독립된 인프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아예 따로따로 보겠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왜냐면 이게 법이라는 부분과 이제 연관이 많습니다. 네. 일본과 우리나라 법도 다르고, 네. 뭐 경기도와 서울 관련된 것도 경기도 법안과 이제 서울 법안 해가지고 조금 또 네,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인프라를 만들다 보니까 그 같은 AWS 리전 간에도 이제 완전히 독립된 인프라로 운영이 돼 가지고 리전 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리전에는 이제 서비스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 갖고 장애를 분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연 시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부분이죠. 네. 지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랑 가까운 리전을 선택해가지고 전송 시간 문제로 이제 반응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연 시간을 늦춰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을 두고 있고, 규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거주성과 이제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각 국가의 데이터 저장 법규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제 특정적으로 지리적 위치인 리전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거주성에 대해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예 나와 있습니다. 네, 영어로 이제 여러분들 매뉴얼 보시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vailability zone이라고 해가지고 AG의 개념은요, 이제 건물이나 전력 네트워크가 분리된 그 독립된 데이터 센터 그룹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리전, 네, 지역 내에 존재하는 그 물리적으로 분리된 그 데이터 센터 그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용 영역을 어떻게 둘 것이냐라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데, 그 AG 간에 이제 저 지연 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물리적 보안 시설이라든지 개별 전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AG가 이제 문제가 생겨도 이제 다른 AG가 서비스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가용 영역을 더 높이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즉, 물리적으로 그 분리해가지고 장애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데 목표를 한다는 거예요.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단일 장애 지점 같은 거를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는 건데, 하나의 그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거나 대규모 정전이 나고 홍수랑 같은 이제 심각한 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더라도 이제 같은 리전에 이제 다른 에이지는 이제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서비스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결함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AG가 이쪽에 1지역이 있고 2지역이 있다고 할게요. 있었을 때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왼쪽에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바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가지고 사용자에게, 유저에게 서비스 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이제 AWS의 목표입니다. 즉, 단일 장애 지점을 제거를 해가지고 그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최대한 내결함성을 낮추겠다라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AWS는. 그래서 이 AG 구조 때문에
AWS는 다른 클라우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중요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이제 2개 이상의 AG를 동시에 배치해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 설계 방식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엣지 로케이션 보도록 할게요. 엣지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이제 분산된 배치된 그 소규모 데이터 센터, 소규모 데이터 센터라고 일단 생각하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자에게 가까운 곳에 있는 데이터를 캐싱해가지고 콘텐츠 전송을 하는데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미지 정적 파일을 더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넷플릭스, 유튜브, 뭐 그런 글로벌 서비스가 이제 지연 없는 스트리밍 제공하는 원리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이제 그 역할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스타트업이 웹 서비스를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서울 리전을 선택하고 2개의 AG가 이제 EC2 서비스 서버를 나눠가지고 S3랑 RDS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두었을 때 그 전 세계 사용자에게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겉에서는 웹사이트 하나로 보이기는 하는데 내부에는 데이터 센터가 동시 협력을 해서 서비스를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이게요,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클라우드의 핵심 이점인 유연성, 고가용성, 글로벌 이런 부분을 모두 활용한 것으로 보여가지고 보이기에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웹사이트 한 개예요. 한 개지만 지리적으로는 분산돼가지고 여러 데이터 센터랑 복제된 시스템이 동시에 협력해가지고 안정된 서비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이런 동작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할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서울 리전 선택, 지역을 선택했죠. 자, 지역을 선택한 다음에 2개의 AG 안에 이제 그 웹서버 EC2를 나눠서 이제 배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리전 내에 물리적으로 독립된 2개 이상의 AG, 가용 영역을 이제 나눠서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일리스틱 컴퓨터 클라우드에 이제 EC2죠, EC2. 익숙치 않을 거예요. 처음 듣는 내용이라 익숙치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첫 시간이라. 제가 최대한 서술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리스틱 컴퓨터 클라우드 내에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배치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 이 2가지 부분을 봤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AG가 이제 화재나 정전이 났었을 때, 이제 AG의 EC2 서버, 일리스틱 컴퓨트 클라우드 서버가 자동으로 트래픽을 이어받아가지고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S3랑 이제 RDS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S3, 까먹었어요 하실까봐 써놓을게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S3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사진, 동영상, 로그 파일 등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비정형 데이터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 S3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여러 AG의 이제 데이터를 복제해가지고 최고 내구성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RDS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네. relational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RDS 같은 경우에는 DB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계정이라든지 뭐 정형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가지고 이 RDS에 이제 에이지 뭐 여러 개의 에이지를 복제해가지고 안정성과 가용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웹서버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적으로는 웹서버가 다운이 됐어요. 뭐 EC2가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EC2가 다운이 됐다 한들 다운이 돼도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문구예요. 네, 이 문구는 네, EC2가 다운이 됐어도 서버가 다운돼도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어. S3랑 RDS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EC2 서버에 즉시 데이터를 로드해 가지고 서비스를 재개하는 걸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엣지 로케이션입니다. 엣지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의 이용자를 위해서 이미지라든지 CSS 파일 같은 거를 이제 정적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서비스 CDN을 갖고 이제 그 엣지 로케이션에 캐싱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캐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가까운 위치에 미리 저장해두고 빨리 꺼내 쓰는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원본에 매번 접근하면 너무 느려가지고 즐겨찾기처럼 쓰는 거예요. 네, 즐겨찾기처럼. 왜 쓰냐면 속도도 향상되고 서버도 부하가 감소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사용자 경험에도 이제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이제 응답 캐싱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쿼리 결과 같은 거 캐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라든지 일레스틱 캐시 부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 갖고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부분, 엣지 로케이션.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이용자를 위해 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엣지 로케이션에 캐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좀 해외 사용자가 이제 접속을 했을 때 콘텐츠가 서버까지 가지 않고 가장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에 이제 전송돼 가지고 빠른 속도로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네,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개념적으로 동작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뭐 EC2를 생성하게 되면은 가상이지만 실제 데이터 센터 안에서 VM이 이제 네, 가상 머신이 버추얼 머신이 이제 동작을 하고 이제 S3에 이제 여러 AG가 복제에 저장돼 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VPC라고 하는 이제 가상 네트워크성 안에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제 모든 요소가 AWS API로 이제 제어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자동화라든지 뭐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고 해가지고 IAC 구현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WS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AWS는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지 확장성, 장애 대응 능력 측면에서 이제 기업에게 필수 인프라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네트워크, 분산 데이터 저장 등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출발점이 이제 AWS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공부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클라우드는 이제 IT 기업만의 기술이 아니고 지금 여러 곳곳에 다 뻗쳐 있잖아요. 아마도 동국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고 정부나 금융, 교육, 미디어 모든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용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기반 기획이라든지 AI 이해라든지 디지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이제 전공과 상관없이 이제 클라우드 개념은 필수 요소로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배운 내용, 네, 많았어요. AWS, 뭐, AG, 리전 해가지고, 클라우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네,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